안녕하십니까, 이영사입니다. 이번에는 어, 강일지구에 분양하고 공공 분양을 하고 있는 리슈빌,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리슈빌에 대한 투자 분석 및 미래 가치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는 거는 지금 로또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공공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시행되는 거가 주변하고의 가격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로또라고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 실질적으로 로또고요. 뭐 실질적으로도 로또고, 로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세대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입주를 안 해도 되는 물량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점제나 아니면 추첨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만 하면, 당첨만 되면 거의 뭐 로또. 지금 현재 시세로는 약 뭐 분양가하고, 아니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죠. 분양가하고 주변 시세하고 했을 때도 한 6, 7억 이상 나고, 미래로 보면 그 10억 이상 가치가 나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지를 보시면 우선 아파트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 가격 올릴 수 있는 거는 주변이 택지 개발일수록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대규모일수록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개발 호재가 또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교통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힐스테이트 뉴시빌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5호선 뭐 연장선의 이제 강일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금 이용할 수 있겠지만 9호선 연장이 가장 크죠. 근데 9호선 연장은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선을 그어놓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다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지만 뭐 거의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정도 되면서 분양을 하고 입주할 때쯤 되는 3년 정도 후에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발표가 될 거고, 계획 발표가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미래 가치적인 면에서는 근 10억 이상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이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망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기가 썩 좋다. 입주할 때쯤 되면 이제 조금 뭐 나아지고 점점점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가치적인 면에서 보면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폭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 큰 폭에 해당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 이제 초품화냐 학교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안 품고 있느냐, 편의시설하고 가까우냐 아니면 또 역세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이제 이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여기 제가 첫 화면에 띄워놨지만 한강이라는, 북측이지만 물론 북측 한강 조망권이긴 하지만 한강 조망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강남권에서는 뭐 남측으로 한강 조망할 수 있는 데는 없으니까요. 북측이나 서측 아니면은 뭐 동측으로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해지는데, 그 조망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이 아파트만이 가지는 대단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초품화 단지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픽대로와 그 사이에 있는 공원, 시설 녹지라고 얘기하는데, 소음관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원화가 상당히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소음은 약간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도 뭐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소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전에 얘기한 것처럼 9호선 연장이 발표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획에 있지만 계획이 예타를 통해서 발표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래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치 뭐 분양 공공 분양을 하니까 뭐 7억대 이내로 아마 84가 분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내부 자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나 분양가 택지나 건축비가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서는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그렇게 썩 다른 타단지에 비해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GTX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권이고, 그리고 이쪽 주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고덕지구, 그 다음에 강일지구, 그 다음에 하남지구, 하남미사지구까지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래 가치는 밝다 이렇게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남미사가 미분양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답사를 상당히 많이 다녔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노려야 될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가치적인 측면은 입주하고 나면 17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입주 한 3년 정도 안 가서 17억 이상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2년에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10억 이상. 그러니까 어디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참 대한민국 미쳤어요. 이게 부동산 하나, 낙찰 하나, 청약 하나만 잘하면 10억을 벌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809세대인데 여기가 지하 2층에서부터 27층까지 나와 있고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단지에서 비해서 뭐 큰 편에 속하죠. 강일지구 내에서는 큰 편에 속하고 주택 유형으로서 보시면 굉장히 단지 자체가 고급화 단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84하고 101단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소형 평수 이하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 소규모 평수 이하로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성을 지니는데 이런 단지들은 그러니까 84, 101단지 정도 되면 상당히 나중에는 이제 학군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장애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끌고 가게 되죠. 그런 거고, 또 하나 입지적인 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강일지구 전체에서 그렇게 썩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호선 라인의 강일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차피 마을버스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고 자전거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지 순수 걸어서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돼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장점인 반면에 역하고는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9호선에서부터 연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공사가 끝나야지만 9호선 연장 공사 끝날 때쯤 되는 2, 3년 뒤에 돼야 여기가 예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하철 연장이나 이런 거는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연장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교통 계획이 나왔을 때 연장 계획이 나온 것과 공사 착공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을 했을 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는 공사 연장 계획이 나왔을 때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계획 확정 발표가 나와서 이제 언제부터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격이 제일 많이 상승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고덕 강일 이지구 특히 우리가 얘기하면 히스테이트 리버실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앞으로 미래 가치는 무한정 좀 많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할 때는 하남 쪽도 비교를 하지만 이제 고덕 쪽하고 비교를 해서 상일동하고도 비교를 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입주 2, 3년 뒤에는 17억 이상을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미래 가치, 지역적인 가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장기 보유할 거냐, 단기 보유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보고 나올 거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있을 우리가 실입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 갖고 접근을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놓으면 돼요. 전세를 놓으면 돼요. 자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몇 개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점수가 높으신 분들, 특히 70점대가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고, 그 이하 점수 있는 분들도 한번 가점제 말고라도 추첨제라도 들어가서 노려볼 만한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격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걸려 있는 거고, 뭐 최소한 뭐 입주 후에 2, 3년, 3, 4년 후에 17억 이상 간다라고 보고 하면 아마 그 이상 갈 거라고 보는데, 10억은 넘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반드시 입주하셔서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 없는 분들도 계약금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는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